안녕하십니까. 3학년 지금 현재 평생교육을 통해서 실버 강사로 진행하고 있는 김정희입니다. 오늘 보여주신 여러 가지 PPT를 다 혼합해서 필드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저는 오늘 노란색이었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똑같이 아주 너무 좋았고요. 평생교육 30년 동안 직장생활하고 은퇴하고 제가 나 이제 그만 쉴 거야.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놀아버릴 거야 하고는 사실은 좀 이렇게 코로나 때 저 해외 근무를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들어와서 코로나 때 집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좀 치유하고 싶어서 제가 브레인 아로마를 사실은 2년 반 동안 하고 그걸 강사로 시작으로 사실은 뇌를 공부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현재 그 뇌를 공부하면서 치매 전공을 다 끝냈어요. 연계 전공을 끝나면서 내가 뭐를 할까 취업을 했는데 다음에 아까 창업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내가 뭔가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 동네를 걸어 다녔더니 요양원하고 데이케어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양쪽으로 그게 갑자기 보인 거예요. 제가 치매를 공부하고 났더니 그게 보였던 거죠. 그런데 나 데이케어는 한번 차려볼까? 괜찮을 것 같다. 내가 엄마한테도 못했던 건데 한번 멋지게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전공을 다 공부하고 사회복지를 사실 3학년 내내 공부를 했어요. 근데 사회복지를 다 하고 치매를 공부하는데 고령화잖아요. 근데 창업을 하려고 하니 그냥 할 수는 없어서 제가 그런 필드를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다. 그랬는데 가려니까 초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업에서는 제가 30년이란 경력이 있지만 고령 사회에 제가 진입하려고 하기에는 나이만 먹었지 아무것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격증을 이제 필요한 자격증을 막 땄습니다. 자격증 융합이 다 됐습니다. 이게 제가 말은 이렇게 하는데 골고루 다 합니다. 뭐 레크도 하고 노래도 하고 체조도 하고 뭐 못하는 게 없습니다. 뭐 색종이 아트도 해야 되고 어르신들을 하려면 그게 다 필요하다고 해서 공부를 한 5개월 동안 사회복지하면서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서류를 내니까 나이가 걸렸어요. 실버라고 해서 저는 제가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실버들이 어르신들이 젊은 사람을 찾고 싶어 해요. 네. 사회복지사를 하고 싶은 건 아니었거든요. 제가 차리고 싶었던 것 뿐이에요. 근데 이건 좀 이제 나중을 생각해야 되겠다. 그래서 되게 열심히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내가 안 하던 거를 한번 해야지 해서 저 요즘 노래 강사합니다. 제가 그래서 목이 이렇게 쉬었어요. 노래 강사하려고 저 노래 교실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래갖고 막 노래도 막 트로트도 배우고 어르신들이 무슨 노래를 좋아할지 엄청 연구 많이 했습니다. 하루에 30곡씩 듣고 다닙니다. 트로트를. 저희 남편이 제가 왜 저러지? 그리고 제가 아직 실버 강사인 건 저희 남편 모릅니다. 참고로 모르고 있고요. 몰래 하고 있습니다. 왜? 놀랄 것 같아요. 제가 노래 강사로 갔다 그러면 엄청 놀랄 일이죠. 근데 막상 현업에 들어가서 보니까 실버 강사를 하면서 어른들을 봤는데 저는 이제 초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내밀 수 있는 건 저는 브레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 치매가 전공입니다. 이러면 그냥 먹혔어요. 그래서 서류를 넣으면 일단 들어는 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힘들어 했는데 직장 생활 내내 마이크 잡고 발표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어렵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와 함께 배운 걸 써먹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너무 실증을 내시는 거예요. 저는 인지를 위해서 열심히 활동을 해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대상자들이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왜 그럴까 생각했는데 어떤 한 어르신이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내일 죽을지 오늘 밤에 죽을지 몰라. 그럼 내가 오늘을 행복하게 살아야지. 내가 지금 치매를 얘기를 듣고 근데 치매란 표현은 안 했죠. 인지 뭐 아니면은 뭐 뇌졸중 뭐 이런 관련해서 우리 왼손 사용하겠습니다. 뭐 왼발 오른발 뭐 이렇게 번갈아 이런 얘기 했는데 어르신들이 자기는 그런 거 싫어한다. 그러면 뭘까?
거기서 현타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들은 그냥 지금 이 순간 즐기는 거예요. 마구 노는 일밖에 하시는 게 없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모여있는 대상자들이 다 등급이 달라요. 5등급, 4등급, 3등급, 2등급까지 데이케어에 오시고요. 요양원에 1등급, 2등급, 와상까지 이렇게 계세요.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게 과연 뭘까? 근데 모든 대기업이나 그리고 강사들이 실버를 준비하셨던 강사들이 10년, 한 15년 정도 되셨더라고요. 그분들은 그때 당시에 활약을 많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올드하잖아요. 센터는 많이 바뀌었어요. 사회복지사들도 지금 20대, 30대로 바뀌었고요. 센터장님들도 되게 바뀌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센터가 노인을 위한 것인지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경계점을 제가 혼동으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또 거기서 봤어요. 거기까지 오는데 보호자가 모시고 와요. 근데 그 보호자는 인터넷으로 어떻게 이분들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눈으로 보는 일들이 얼마나 좋은지 그런 거를 먼저 살펴요. 아이들 유치원에 보내듯이 어른들을 그렇게 찾아서 보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센터는 많은 어르신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지활동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노래 부르고 막 체조하고 반짝이 입고 제가 이렇게 그레이 컬러만 좋아합니다. 좋은데 핑크색 입고 다닙니다. 어르신들 노란색, 핑크색 빼고 검정색, 회색, 하얀색 옷 진짜 싫어합니다. 그래서 핑크색, 노란색 이런 옷 입고 다녀요. 왜? 사진을 찍었을 때 강사도 찍었을 때 그런 색깔만 보여야 이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어른을 위한 것인지 보호자를 위한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20년 뒤에는 저도 거기를 가 앉아 있을 것 같았어요. 우리나라 사회 지금 서울시에서 주최하는 거는 경로당. 일단적으로 복지관을 먼저 가죠. 복지관. 아주 근력 좋으시고 다리로 뭔가 하실 수 있는 분. 그래서 나인 댄스 수업이 되게 많습니다. 이런 수업을 어르신들과 하면은 야, 다 갖다 치워. 노래나 부르고 춤이나 춰. 이러는 거예요. 복지관. 그 다음이 경로당. 그 다음이 데이케어. 이제 등급받고 그 다음이 요양병원 갔다가 요양원 가시는 게 순서더라고요. 그러니까 노노케어라고 해서 사실 저는 지금 제가 어르신들을 케어하면 나도 누군가 케어해주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저는 최선을 다해서 케어하는데 저는 누가 케어해줄지 지금 계속 물음표가 좀 오고 있고요. 그 어르신들을 케어하는 방식 자체가 정말 어르신, 대상자를 위한 것인지 보호자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홈페이지를 작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는 구분이 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노래 강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노래 강사, 곡을 잘 가지고 가야 됩니다. 곡을 잘못 가져가는 그날 분위기 완전 다운되면 센터에서 저 사람은 능력이 없어. 그래서 강사 교체해줘.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도 자존심이 있죠. 그렇다고 해서 노래만 부를 수는 없잖아요. 악기도 흔들어야 되는데 악기 왼손에 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어르신들 왼손에 들겠습니다. 네, 다리는 오른 다리를 흔들어 보겠습니다. 인지를 자꾸 중간중간 저는 나름 배운 거를 활용을 해서 넣습니다. 그런데 대상자가 5등급, 4등급, 3등급, 막 2등급 이러니까 사실 절반은 치매약을 드시고 조세요. 정말 15명, 10명, 15명 어르신들을 위해서 제가 강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한 20년 뒤에 30년 한 30년까지 어떻게 버텨보겠다. 80 후반쯤 돼서까지 버텨보겠다 생각을 해봤는데 어떨까? 어떤 강사가 와서 나에게 이런 일들을 해줄 수 있을까? 지금은 나라에서 월 16시간, 내년부터 20시간씩 무조건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끔 넣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케어나 요양원은 20시간씩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버 강사들을 많이 하시려고들
인지도 하고 뭐 아트도 하고 뭐 이런 거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제 주변에 많아졌거든요. 저는 저희 학교 공부를 하고 치매 연계 전공을 또 맞춰보고 그래서 제가 엄청 똑똑해졌잖아요. 어르신들한테 왼손 아까 제가 왼손 얘기했잖아요. 왼손을 많이 쓰니까 왼손 쓰고 막 이러니까 똑똑해지더라고요. 어르신들 똑똑하게 만들려고 갔는데 어르신들은 계속 조시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을밖에 프로그램을 안 해요. 나머지 시간에는 어르신들한테 색칠 공부하라고 종이를 주거나 뭐 이제 좀 그런 활동을 시켜요. 그러니까 과연 그게 내 부모가 내 엄마가 거기 가서 그런 거를 하고 있다는 거를 알까? 막 밝은 모습 노래 부르는 것만 사진 찍어서 계속 보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내 부모는 되게 활동을 잘하는구나.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내 부모가 인지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를 전혀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같은 곳에 있는 5등급이신 약간의 신체가 불편하시는 인지력이 좋으신 분들이 활동을 더 안 하시려고 해요. 이게 그게 가장 큰 문제. 두 번째, 남자 어르신들은 전혀 활동하지 않는다는 거. 네, 익숙지 않죠. 익숙하지 않은 곳에 모여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반복적이라고 했잖아요. 지속적으로 반복해야만 뇌는 계속 우리가 읽혀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활동은 결국 하고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제가 현장에서 지금 하고 있을 때 그게 지금 가장 큰 숙제이고요. 신문고를 좀 한번 제가 대통령한테 두들겨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그래서 저의 지금 두 번째 목표는 어르신들을 교육하는 게 아니라 부모들을 보호자들을 교육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보호자 의식이 깨어나지 않으면요, 데이케어는 많이 생기고요, 어르신들은 그렇게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나빠질 거고, 요만큼을 유지하고 그나마라도 4등급을 유지하고 3등급을 유지하고 싶어서 거기를 보내야 되는데 밥을 차려주고 싶지 않고 엄마가 심심할까 봐, 아빠가 심심할까 봐 거기를 그냥 이렇게 보내요. 근데 문제는 요양원은 또 안 보내요. 왜? 자식된 도리로서 요양원을 못 보내겠다는 거죠. 그래서 2등급씩 정말 인지력 없는 분들도 데이케어를 와요. 그런데 데이케어는 사업이기 때문에 받아요. 그러니까 5등급부터 2등급의 그 대상자가 다 섞여져 있는 그곳에 과연 이게 인지적인 어떤 활동들이 조금이라도 유지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나라에서 그렇게 해주는 그런 것들이 과연 잘 맞을까? 이런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그래도 오늘 그 시간에 나를 만나서 즐거우셔서 그날 밤 혹시라도 부르심을 받고 간다면 저는 너무 보람된 일이다라는 생각으로 가지고 지금 일은 하고 있는 중인데요. 앞으로가 이제 실버 강사라는 사람들이 나온다면 저는 실버 강사를 양성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인성과 그 다음에 정말 중요도가 뭔지 그거를 센터에 설득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된다면 우리 학과를 공부해야만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희망이 좀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